국가원로에 서신 152호 신적벽대전. 유비의 삼고지례로 강호에 출사한 책사 제갈공명이 그동안 습득한 손자병법과 통달한 천문지리로 명실상부한 존재감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싸움판이 장강을 사이에 두고 벌린 강국 100만 대군의 조조병력과 강동에 근거한 손군과 조조군에 쫓기는 유비군을 합한 5만의 연합군이 20대 1로 싸운 적벽대전이다. 유표의 땅 형주를 가볍게 취하고 진격하는 조조군의 형세는 글자 그대로 파죽지세였다. 오나라 군대는 수전에 강하고 육전에 강한 조조군은 물에는 약해 배멀미를 하기 일쑤였다. 100만 대군 배의 선단을 쇠사슬로 묶어 배멀미를 막고 확보된 공간은 병사들의 더 넓은 전쟁터가 될 터이니 송군의 목숨은 실로 승상의 손안에 있소이다. 공명과 봉추를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는 봉추 방통을 조주는 조조 진영에 침투시켜 조조의 꾀를 역이용함으로써 연안계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동직달은 북동풍이 주로 부는 계절에 속해 취약점이 될 적의 화공정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통의 추가 설명에 조조는 무릎을 탁 쳤다. 오나라 송군은 급수한 형 손책의 친구였던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고 정권을 위임한다. 방통의 비둘기를 받은 주유가 무릎을 탁 쳤다. 문제는 풍향인데 화살 10만 촉을 하룻밤 사이에 조조군에서 뺏어온 제갈공명이 공격 일시에 맞춰 북동풍 대신에 동남풍을 불게 해준다고 목을 걸었으니 조조군 선단에 불을 지를 방책만 강구하면 상황은 끝이었다. 송곤의 부친 송견 때부터 용맹을 떨쳐온 황계는 작전회의에서 조조에게 항복하자고 제안하여 주유는 노발대발 곤장 100대를 치게 한다. 80이 다 된 노장군 황계의 희푸가 터져버렸다. 의회전의 참가자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다. 오나라에 잠입하였던 조조의 간자들이 금세 화살 편지를 쏘았다. 고육책의 시작이었다. 황계는 투항밀서에 엉덩이가 아무는 대로 귀순시 굴량미까지 탈취하여 선단편으로 가져가겠다고 썼다. 천문에 밝은 제갈공명은 동짓달에 북동풍 대신 동남풍이 부는 날을 하늘이 점지해 주도록 재단을 쌓아놓고 빌겠다고 주유를 홀렸다. 그날 황계는 굴량미 대신 집더미와 화약, 불화살을 잔뜩 실은 20여 척의 선단으로 동남풍을 걸머지고 조조 선단으로 향했다. 웰컴 황계. 조조가 손을 흔들어 환영하기가 무섭게 불화살이 화답하고 활활 타는 볕짚은 화약과 함께 괴속 전마선에 실려 육지의 진영까지 순식간에 태워버렸다. 바야흐로 천을 빙자한 조조의 위, 지를 앞세운 송곤의 오, 인으로 얻은 유비의 촉 등 천지인 삼국이 정립하게 되었으니 적벽대전이 그 단초임은 물론이다. 팔라우드 파티가 전자개표기로 위력을 발했던 2020년 4월 15일 늦은 밤, 침울해져 버린 야당은 물론 이겼다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러 기뻐해야 할 이해찬의 여당도 약속이나 한 듯이 머쓱한 표정들로 황급히 개표시랑 중계석을 빠져나갔다. 중국 공산당을 따르라는 띄어쓰기까지 암호화된 16 알파벳 영문자의 정체를 그로부터 한 달 뒤 민경욱 의원, 로이킴 등 부정선거 색출팀이 끈질긴 추적 끝에 거둔 성과물이었다. 그토록 치열하게 부정선거를 파헤쳤던 전사들은 저들의 지연술에 지금쯤 허탈한 상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67대 33의 득표율
배정 법칙으로 수도권 등 야당 강세지역에 집중 투하된 전자개표기는 여당 후보에게 가짜표 몰아주는 사전투표제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완벽하게 흔들어 버렸다. 이후 그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다는 듯 머쓱해하던 표정과는 달리 거대해진 몸짓으로 주사파들은 경제3법이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5.18 왜곡 방지법, 대북전단법 등 독재국가의 완벽한 틀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그 와중이었으나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코리안들에게 누가 되든 그 결과는 그리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지자체장 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줌으로써 야당 참패를 불러왔다고 여긴 보수 우파는 오히려 트럼프를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랬던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다. 선거 부정 문제가 보수 우파 유튜버들한테서 보도되기 시작하고부터였다. 이때 4.15 부정선거를 부정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주류 언론과 조갑재, 정규재, 황장수, 이병태 등 보수 논객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자기들처럼 빨리 승복을 않는다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한편 민경욱을 풀두로 총선 부정을 파헤쳤던 대부분 태극기 세력들은 오바마, 힐러리, 바이든부터 중국에 포획된 미국 주류 언론까지 총망라된 딥스테이트를 성토하고 트럼프를 성원하는 등 두 가지 모습으로 형국이 펼쳐진 것이다. 유표의 형주성을 따먹고 오나라를 향한 조조의 100만 대군처럼 4.15 코리아 총선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살집을 키운 딥스테이트군이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진격, 바이든 첩자들과 본격적인 신세계 질서라는 천하통일 대업을 이루려는데 난데없이 트럼프가 나타나 자유세계를 지키는 수호신이라며 장강을 막아서고 있으니 이는 바야흐로 심판 적벽대전의 서곡의 다름 아니다. 손자병법을 통달했다는 트럼프는 송건이자 대도덕 주유이며 동남풍을 부른 제갈공명으로 1인 3역이다. 작전명은 고육책 기반으로 한 연안계로 클라켄이라 했다. 군주 송건의 위험으로 대도덕 주유가 된 트럼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노장군 황계의 배역을 부여했다. 리누드 변호사는 펜스를 매국노라고 통지문까지 돌리고 그를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주청했다. 반면에 마크 쇼트 백악관 도성진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 적들을 혼미케 했다. 그뿐인가 트럼프 변호인단의 등방이 높은 뉴욕 성주 출신 줄리아니 장수는 불의파 엄서를 유포했다. 연방검사 시절 400전 전승을 쌓아올린 여전사 시드니 포웰도 자기는 변호인단이 아니라고 화답, 거짓 첩보를 믿게끔 적을 유린한다. 시닌과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등 좀비 언론들이 끊임없이 그럴듯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한다. 세계의 단일화를 위한 통일 선단을 쇠밧줄로 꽁꽁 묶어 연결한 당선인 조 바이든은 펜스도 배신한 지리멸렬한 트럼프 진영의 괴멸은 시간 문제라고 선언하고 1월 20일 축포를 쏘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손모의 손자병법 36개 중 제33개 반간계다. 트럼프는 장수들로 하여금 미시간, 펜실바니아, 조지아, 텍사스, 위스콘신, 아리조나 등 6개 주에서 공명이 수간 10만 화살촉에 버금가는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빈틈없이 확보토록 했다. 오래전부터 딥스테이트 조직에 유착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점을 둔 미 CIA 비밀 안가에 미국 최정예 부대 델타 포스까지 급파 사상자를 내고 탈취한 메인 서버는 공명의 화약과 불서프로
거기에 기록된 적국과의 내통 사실 등 결정적 증거들을 D&I 미국 정보국가 폭탄으로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목욕지에게 향을 불사르고 하나님께 기도한 제갈공명 트럼프는 1월 6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풍향은 틀림없이 남동풍으로 바뀔 거고 워싱턴 DC에 집결한 마가 팀 백성들에게 적벽대전의 전경을 그대로 보게끔 공화당 성내 내부 반란의 싹을 미리 잘라버릴 참이다. 특수전의 대가 크리스 밀러 미 국방대행은 바이든을 추종하는 잔여 딥스테이트 대깨바들이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 육군 제82 공정대와 해병 제24 원정대를 주축으로 델타 포스까지 합세한 시가전 훈련을 이미 끝내 추군인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결전의 그날 1월 6일 AM 9시 조선의 캘린더는 1월 7일이다. 클라케는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황교로 분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겸 상원 의장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50여 명의 상하원 제안서를 무기로 적들의 좌상을 낱낱이 폭로케 하는 대반격전이다. 어서당 밖에서는 2년 연속 가장 남성다운 인물로 뽑힌 트럼프 대통령이 100만 군중 앞에서 딥스테이트의 중심인 중국 공산당을 섬멸하겠노라 사자고를 토하고 245년 전 조지 워싱턴이 건넜던 델라웨어 장강을 향하여 진격을 명함으로써 역사는 21세기 미국판 신적벽대전 자유세계 승전보를 그대로 기록할 것이다. 이기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2021년 1월 6일 음력 11월 23일 그리고 다음은 4.15 차례입니다. 이호금 방송.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s so proud